내 이름은 박복래, 78입니다. 지금은 인천 주안동 오래된 빌라 1층에서 딸아이와 둘이 살고 있어요. 방금 와장창하고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났지요. 저건 내 딸 수연이가 그런 게 아닙니다. 수연이 안에 살고 있는 그의 미자가 그런 겁니다. 웬 놈의 거울이 이렇게 못생겼어. 할망구 취향하고는. 방금 욕실에서 소리 지르는 저 거친 목소리가 미자입니다. 내 딸 수연이는 올해 꼭 쉰이 되었는데 저 미자라는 아이는 40해가 넘도록 7살에서 크지를 않네요. 나는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우러 빗자루를 들고 욕실로 향합니다. 마음이 덜컥 내려앉지만 놀란 티를 내면 안 됩니다. 미자는 내가 놀라거나 슬퍼하면 더 화를 내거든요. 미자야, 거울이 오래돼서 그랬나 보다. 다치니까 나와. 엄마가 치울게. 엄마는 무슨. 저리 비켜. 이 못생긴 거울 내가 다 깰 거야. 아이가 발을 구르며 성질을 냅니다. 저럴 땐 약도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두는 수밖에. 한바탕 난리를 치르고 나면 미자는 지쳐서 방에 들어가 잠이 듭니다. 그렇게 한두 시간쯤 지났을까요?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퉁퉁 부은 얼굴의 수연이가 나옵니다. 내 딸 수연이는 목소리부터가 다릅니다. 조용하고 겁에 질려 있지요. 수연이는 깨진 욕실 거울을 보고 바닥에 널린 파편을 보고 제 손에 감긴 붕대를 봅니다. 미자가 날뛰다 손을 베었기에 내가 아까 감아주었거든요. 수연이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엄마, 엄마, 내가 또 그랬어. 미안해. 미안해, 엄마. 50살 먹은 딸이 어린애처럼 엉엉 웁니다. 엄마 손은? 엄마는 안 다쳤어. 내가 또 엄마 힘들게 했어. 나는 말없이 수연이를 안아줍니다. 괜찮다, 우리 딸. 괜찮아. 그냥 낡은 거울 하나 바꿀 때가 된 거였어. 잘했네. 엄마. 얼른 들어가자. 엄마가 약과물 끓여놨어. 그거 마시고 한숨 더 자. 수연이를 다독여 방에 들여보내고 나는 다시 빗자루를 잡습니다. 반짝이는 유리 조각들을 쓸어 담으며 내 신세도 같이 쓸어 담습니다. 누가 보면 미친 사람 같겠지요. 딸 하나가 둘이 되었다니. 하지만 이건 지난 43년간 이어져 온 내 삶이고 내 딸의 현실입니다. 이 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내 딸 수연이는 원래 저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말 예쁘고 총명한 딸이었어요. 지금은 고인이 된 수연이 아빠는 저보다 5살 많은 무뚝뚝한 양반이었죠. 인천에서 작은 철물점을 했는데 쇠냄새, 기름 냄새 맡아가며 억척같이 돈을 벌었어요. 그런 양반이 수연이만 보면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우리 수연이는 커서 뭐가 될까? 판사할까? 의사할까? 수연이는 그때마다 방긋방긋 웃으며 노래를 불렀어요. 아빠, 나는 가수할래. 그럼 남편은 허허, 우리 딸 목소리가 꾀꼬리 같으니 가수도 좋지 하며 머리를 쓰다듬었죠. 우리는 가난했습니다. 철물점 뒤에 딸린 작은 단칸방에서 세 식구가 발을 부비며 잤어요. 그래도 수연이 웃음소리 하나면 세상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기만 하던 날들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수연이가 7살 되던 해 여름이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철물점은 파리만 날리고 남편은 아침부터 막걸리 잔을 기울였습니다. 이놈의 장사는 언제 풀리나. 애는 커가는데. 안 그래도 속이 상한데 술까지 들어가니 내 마음도 좋지 않았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남편도 나도 물러서질 않았어요. 에이, 재수 없어. 남편이 술병을 들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나는 부엌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놈의 지긋지긋한 가난. 이놈의 속 모르는 남편. 그때였습니다. 작은 고사리 손이 내 등을 토닥였습니다. 엄마, 울지 마. 수연이가 있잖아. 7살짜리 딸이었습니다. 엄마, 내가 맛있는 거 사다 줄까? 가게 가서 달고나 사올게. 나는 눈물에 정신이 팔려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보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 손을 붙잡았어야 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애가 오지 않았습니다. 비는 더 거세지는데 이상하게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나는 우산도 없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수연아, 김수연. 동네 가게에도 없었습니다. 놀이터에도 없었습니다. 남편을 찾아 나섰습니다. 단골 막걸리 집에서 술에 취해 있던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애가 없어졌어. 수연이가 없어졌다고. 남편의 술이 확 깨는 게 보였습니다. 우리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동네 방네를 다 뒤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 되어서야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를 찾은 것 같습니다. 수연이는 동네에서 한참 떨어진 공사장 귀퉁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로요. 옷은 다 찢겨져 있었고 온몸이 멍투성이었습니다. 아이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실신했습니다. 병원에서 수연이는 며칠 만에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인형이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웃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허공만 바라봤습니다. 의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너무 끔찍한 일을 겪어서 마음이 문을 닫아버렸다는 겁니다.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집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죄책감에 술독에 빠져 살았습니다. 철물점 문은 열흘에 한 번 열까 말까 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표현을 못해도 마음속으로는 서로를 핥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방에 인형처럼 누워있던 수연이가 어느 날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너무 기뻐서 달려갔습니다. 수연아, 정신이 드니? 엄마야. 그런데 아이가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수연아, 왜 그래? 엄마잖아. 나는 수연이 아닌데. 나는 미자야. 뭐? 나는 미자라고. 저리 가. 아줌마 싫어. 아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7살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에 잔뜩 독이 오른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그게 미자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의사는 이것을 해리성 정체감 장애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 수연이가 겪은 고통이 너무나 거대해서 그 아픔을 감당하기 위해 미자라는 다른 아이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수연이는 그날의 기억을 전부 미자에게 넘겨버리고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숨어버린 겁니다. 미자는 수연이를 지키는 파수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파수꾼은 너무 거칠고 너무 아팠습니다. 당신들이 버렸잖아. 비 오는데 무서웠다고. 미자는 남편과 저를 볼 때마다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그건 수연이가 하고 싶었던 말, 하지만 너무 무서워서 하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미자가 나타날 때마다 이년아, 내 딸 몸에서 안 나가. 라며 손찌검을 하려 했습니다. 미자는 더 악을 쓰며 대들었습니다. 수연이의 몸으로, 수연이의 입으로 아빠에게 끔찍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결국 남편은 몸이 망가졌습니다. 간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수연이가 10살 되던 해 남편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 감기 직전까지 제 손을 붙들고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하네. 내가 수연이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수연이는 멍하니 아빠 영정 사진만 봤습니다. 그런데 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다 돌아간 늦은 밤, 수연이가 혼자 빈소에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아니, 미자였습니다. 꼴 좋다. 잘 죽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신이시여,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렇게 남편을 보내고 나와 수연이, 그리고 미자, 아니, 나와 두 딸의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학교요? 보낼 수 없었습니다. 친구는커녕 동네 사람들은 수연이를 귀신 들린 애, 미친 애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우리는 이사를 거듭해야 했습니다. 나는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식당 설거지, 남의 집 빨래, 건물 청소. 오직 수연이를, 아니, 내 두 딸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수연이에게도 사춘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니, 그 아이에게는 사춘기조차 사치였습니다. 여자아이가 몸이 변하고 어른이 되어가는 그 당연한 과정을 수연이는 공포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방에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밥을 차려 문 앞에 둬도 그대로였습니다. 수연아, 문 좀 열어봐. 엄마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덜컥 겁이 나 낡은 문고리를 억지로 비틀고 들어갔습니다. 수연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애기야? 어디 아파? 이불을 걷어낸 나는 그만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의 속옷에, 아이의 이불에 붉은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초경이었습니다. 나는 아이고 우리 딸. 이제 다 컸네. 엄마가 따뜻한 물 가져다 줄게. 이건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연이의 눈이 변했습니다. 그 차갑고 날카로운 눈. 미자였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피나. 나 죽어. 미자가 제 몸을 내려다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야, 미자야. 그건 어른이 되는 거야. 아픈 거 아니야. 거짓말. 피가 나잖아. 그날처럼.
그 나쁜 놈이. 미자는 그날의 끔찍한 기억과 이 피를 연결시켰습니다. 아이는 제 몸을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더러워. 싫어. 나 씻을 거야. 씻어줘. 씻어내. 미자는 욕실로 뛰쳐들어가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한겨울이었습니다. 미자야, 안 돼. 감기 걸려. 나와, 제발. 싫어. 더러운 피. 다 씻을 거야. 나는 아이와 함께 욕조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아이를 뺏기지 않으려 끌어안고 나도 같이 찬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부짖던 미자는 내 품에서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나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아이를 안아 방으로 옮기고 젖은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깨어난 수연이는 제 몸의 변화를 보고 또 울었습니다. 엄마, 나 괴물이 됐어. 아니야, 수연아. 아니야. 그건 그냥 여자가 되는 거야. 나는 그 당연한 말을 왜 그리도 어렵게 해야 했을까요? 나는 수연이를 먹이고 입히기 위해 동네 반찬가게 주방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파김치가 되도록 일했습니다. 일을 나가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내가 없는 사이 미자가 무슨 일을 벌일지 몰랐으니까요. 가스불은 언제나 잠갔는지 3번, 4번 확인하고 방문이란 방문은 다 걸어 잠그고 나갔습니다. 수연이가 23살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동네 세탁소에서 시다바리 일을 할 때였네요. 하루는 점심시간에 밥이라도 한술 먹이려고 집에 잠깐 들렀습니다. 그런데 집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수연이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땅으로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아, 수연아. 목이 터져라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온 동네를 미친년처럼 헤매고 다녔습니다. 해가 질 무렵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봉래 씨죠? 따님. 여기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한달음에 달려간 파출소에서 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봤습니다. 수연이가 아니 미자가 경찰관 멱살을 잡고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7살 먹은 아이가 짖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23살 처녀의 몸으로 독이란 독은 다 품은 얼굴이었습니다. 자초지종은 이랬습니다. 미자가 집을 나와 동네 시장을 돌아다니다가 과일 가게에서 제일 크고 예쁜 사과 하나를 덥석 집어들고는 계산도 안 하고 그냥 걸어 나왔다는 겁니다. 주인이 잡으러 나오자 미자는 그 사과로 주인 할아버지 머리를 내리치려 했답니다. 이 영감탱이가 어딜 만져. 손 안 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똑같이 대들었다는 겁니다. 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순경님, 제가 다 물어드릴게요. 할머니, 애가 아파요. 많이 아파. 이건 병원에 가셔야지. 네, 압니다. 그런데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원? 왜 안 가봤겠습니까? 남편 잡아먹고 남은 돈, 내 품삯 털어서 용하다는 병원은 다 가봤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하나같이 고개만 저었습니다. 마음의 병이라 약으로도 힘들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나에게
그 오래 걸리는 상담은 다른 세상 이야기였습니다. 그저 내가 더 조심하고 내가 더 품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연이가 30을 넘겼을 때 기적 같은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자를 구한다는 공고가 붙었습니다. 책 정리하고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수연이는 책을 좋아했습니다. 유일하게 수연이가 제정신으로 몰두하는 일이 책 읽기였습니다. 엄마, 나 저거 해보면 안 될까? 수연이가 먼저 말을 꺼낸 것은 그 일이 있고 처음이었습니다. 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나 우리 수연이도 남들처럼. 나는 도서관 관장님을 찾아가 사정했습니다. 애가 조금 아파요. 말은 잘 못해도 책은 정말 좋아해요. 돈은 안 주셔도 돼요. 그냥 사람들 틈에 섞여만 있게 해주세요. 관장님은 인자하신 분이었습니다. 어디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수연이는 그날부터 도서관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머리를 빗고 내가 다려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래, 저렇게 평범하게 사는 게 소원이었는데. 한 달쯤 지났을까요? 수연이는 말수가 늘었습니다. 엄마, 오늘 내가 책을 엄청 잘 정리했어. 엄마, 관장님이 나보고 일 잘한다고 칭찬했어.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미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말로 신이 우리 모녀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너무 짧았습니다. 도서관에 젊은 남자 사서가 한 명 있었습니다. 수연이에게 친절하게 말을 걸어주고 가끔 음료수도 사주고 했던 모양입니다. 수연이 나이 32. 꽃도 피워보지 못한 청춘이었습니다. 그 친절이 수연이 마음에 작은 불씨를 당겼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그 남자 사서가 수연이에게 물었답니다. 수연 씨, 주말에 시간 있으면 영화라도 볼래요? 수연이는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대답도 못하고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내 방에 와서 한참을 쭈뼛거리다 물었습니다. 엄마, 남자가 영화를 보자고 하면 그건 무슨 뜻이야? 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누가 그래? 아니, 그냥 책에서 봤어. 수연이는 거짓말을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나는 그만 모진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마라. 너는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 그냥 도서관 일이나 열심히 해. 응, 엄마. 수연이는 시무룩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내가 그냥 좋은 뜻이지 우리 딸하고 웃어주었더라면 어땠을까요? 나는 그저 두려웠습니다. 수연이가 상처받을까봐. 그리고 미자가 깨어날까봐.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도서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내가 세탁소 일을 마치고 부랴부랴 달려갔을 때 도서관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책들은 바닥에 나뒹굴고 그 젊은 사서는 뺨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미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 새끼야. 내가 뭔데 이 더러운 남자 새끼야.
다 똑같아. 다 죽여버릴 거야. 미자는 남자를 극도로 무서워했습니다. 그날의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수연이에게 다가오는 모든 남자는 미자에게는 그날의 범인과 똑같은 존재였습니다. 수연이의 설렘은 미자에게는 위험 신호였던 겁니다. 그날로 수연이의 첫 직장, 첫 사회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자는 지쳐서 잠들고 수연이가 깨어났습니다. 수연이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우리 왜 집에 가? 나 일해야 하는데. 나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연아, 도서관. 문 닫는데. 왜? 그냥 사정이 생겼대. 우리 집에 가자. 도서관에서 쫓겨난 그날 이후로 수연이는 다시는 밖으로 나가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수연이의 시간은 그날부로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던 눈망울은 다시 멍하니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세상은 우리 모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딸의 마지막 희망마저 꺾어버린 것 같아 더는 아이에게 아무것도 권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또 10년, 20년이 흘렀습니다. 세탁소 일을 그만두고 건물 청소 일을 했습니다. 새벽에 나가 쓸고 닦고 해가 중천에 뜨면 집으로 돌아와 방 안에 갇혀있는 딸의 밥을 챙겼습니다. 수연이의 머리에 흰머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내 얼굴은 검버섯으로 뒤덮이고 허리는 기역자로 굽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께 늙어갔습니다. 50살이 된 수연이는 이제 늙어버린 껍데기 안에 20살, 30살의 상처를 그대로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자는 미자만큼은 이 세월을 비껴갔습니다. 내 딸은 50살인데 미자는 여전히 7살입니다. 오늘 아침 욕실 거울을 깨트린 것도 그래서입니다. 미자는 늙어버린 수연이의 얼굴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거 나 아니야. 할망구잖아. 치워. 치우라고. 미자는 거울 속에 비친 50살 여자의 주름진 눈가를 보며 절규합니다. 자기는 아직 그 끔찍했던 7살 여름에 갇혀 있는데 몸은 멋대로 늙어버렸으니까요. 그 부조화를, 그 공포를 아이는 깨진 거울 조각으로라도 부정하고 싶은 겁니다. 나는 이제 늙고 병들어 미자의 그 악을 예전처럼 힘으로 당해내지 못합니다. 그저 빗자루를 들고 그 난장판이 끝나기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미자야, 다치지만 마라. 제발. 그 말 한마디를 목구멍으로 삼키면서요. 이제는 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밤마다 기침이 멎지를 않고 무릎이 시려서 한 걸음 떼기도 힘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눈을 감고 나면 우리 수연이는 어찌합니까? 50살 먹은 아이 아니 50살 먹은 수연이와 7살 배기 미자는 누가 거두어 줍니까? 내가 없으면 미자가 날뛸 때 누가 저 아이를 말리고 수연이가 울 때 누가 저 아이를 안아줍니까? 그게 무서워서 나는 죽을 수도 없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생명줄을 내 손으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루라도 더 내가 숨이 붙어 있는 동안만이라도 내 딸 곁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입니다. 미자는 그날 내 딸 수연이가 버티기 위해 찢어낸
가장 아픈 살점입니다. 그래서 나는 미자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미자가 소리 지르고 물건을 부술 때마다 나는 압니다. 그건 그날 7살 수연이가 지르고 싶었던 비명이라는 것을요. 엄마, 내가 또 그랬어. 오늘 아침 미자가 잠들고 난 뒤 깨진 거울을 보며 우는 수연이를 나는 말없이 안아주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무엇이 괜찮다는 걸까요? 하나도 괜찮지 않은 세월을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부축하며 오늘 하루를 또 살아냅니다. 내 이름은 박복래 78입니다. 나에게는 2딸이 있습니다. 50살이 된 내 딸 수연이와 43해째 7살인 내 딸 미자. 이 아이들을 두고 나는 차마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